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일반 편입 면접 후기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형을 설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면접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받은 질문들과 그에 따른 저의 대답들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을 보시면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었었는데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영어가 40%, 그리고 성적이 20% 해가지고 3배수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2년 편입 기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전형에서는 이제 1단계가 60%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면접 40%를 넣어가지고 이제 1배수를 뽑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토익 900점을 넣었었고요. 그리고 성적은 4.21, 4.5 기준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1단계를 통과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배수가 굉장히 적게 뽑는 편이잖아요. 1단계에서. 그래가지고 2단계는 보다 조금 수월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게 성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제가 이제 900점일 때 통과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어디에서 글을 보았는데 950에 3점대였는데 통과를 못하셨던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1차에서. 그래가지고 영어뿐만이 아니라 성적도 참으로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자 1명, 그리고 여기에 면접관 3분이 계셨었고, 제 기억에는 여성 교수님 1명, 정신 교수님 1명, 그리고 성인 교수님 1명, 이렇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했던 게 시간인데요. 보통 다른 대학교들은 뭐 5분이라든지 8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었는데 여기는 정해져 있지 않았었다. 그래서 저도 막 몇 분 기다린다 이런 게 없이 기약 없이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전분은 20분도 더 본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면접을 보다 보니까 느낀 것이 이게 진짜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그냥 정말 이 지원자를 알아보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장은 제 기억에는 대부분 그 정장을 입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때 정장까지 필요한가? 그런 생각에 그냥 흰 블라우스에 그리고 그냥 정장 치마 그리고 구두 신었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여기에 정장 뭐 자켓 이렇게까지 입으시기는 했는데 크게 제가 보기에는 복장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다들 사바사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남대병원은 국립대 학교다 보니까 블라인드를 추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 이름 말하지 말라, 뭐 출신 학교 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름 같은 거 대신 그 수험번호 있잖아요. 수험번호 스티커를
그냥 가슴팍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면접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약간 아이러니했던 것은 저의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블라인드인가? 그게 약간 알쏭달쏭했습니다. 그리고 이 블라인드라는 게 되게 공정?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아예 면접을 시작하면은 준비를 못했었어요. 면접을 시작하면 준비를 아예 못하고 그냥 짐들을 다 뒤에다가 놨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종이 없이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감안하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는 것이 참으로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받았던 질문은 전남대학교 지원 동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 동기를 보통 준비를 할 때 학교라든지 학과 조사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전남대학교 간호학과가 약간 전공 선택 과목 같은 게 굉장히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예로 들면서 나는 어떤 수업이 정말 들어보고 싶더라. 근데 그 수업이 약간 다른 학교에는 없는 그런 거야겠죠. 그래가지고 어떤 수업을 듣고 싶다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특성화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가 동아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동아리도 얘기를 하면서 가고 싶다고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전남대학교는 얘기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이제 자대병원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가 이제 막 3차 병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많은 케이스를 보고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었던 질문은 간호대학 지원 동기입니다. 네, 간호대학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제가 전 영상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사람에게 필요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었고, 거기에 의학에 대한 관심이 어우러져서 이제 보건 계열을 찾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신체 전반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몇 가지 직업을 이제 제외를 하고, 그리고 사람과 가까이 일을 하고 싶어서 결국은 이제 간호학과를 선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들었던 질문은 전의 전공과의 접점, 그러니까 프랑스어와의 접점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놀랐던 게 블라인드인데 저의 전공도 다 알고 계셔가지고 뭔가 의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해 저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나는 항상 발전을 하고 싶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간호학을 배우고 나서도 이제 한국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뒤에는 이제 해외로 나가서 더 많은 케이스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근데 프랑스어가 이제 정말 많이 쓰는 그런 언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큰 세계로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했던 얘기가 이제 언어라는 게 암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자신의 뭐 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암기가 정말 중요해요, 언어는. 근데 이제 간호학도 물론 뭐 문이과 다 이렇게 나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간호학도 암기가 나는 중요하다고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어를 배우면서 잘했던 그런 암기를 간호학을 배울 때도 써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들었던 질문은 관심 있는 병동이 있냐? 그거를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준비했던 질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게 나는 강사 생활을 하면서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근데 간호학에서도 이제 말로써 사람을 이제 치유하고 간호하고 그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신간호에 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면서 약간 정신병동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정신 교수님이 한 분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뭔가 언어의 힘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간호학과 들어오면 맨날 치료적 의사소통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뭐 굳이 정신 쪽 병동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병동에서도 약간 언어를 좀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어떤 질문을 들었냐면 그래서 보시면은 간호대학에 대해서 들어본 것 그리고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겪을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간호대학에 대해서 들어본 것은 힘들다. 힘들다는 얘기 들었고 왜냐하면은 뭐 과목도 많고 이제 실습도 나가고 그런 점들이 조금 힘들다. 그러면서 저는 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그리고 나는 뭐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 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겪을 문제는 되게 흔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태움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히 뭐 어떤 사람의 인격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나는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으로는 3년을 다녀야 한다. 알고 있냐?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간호대학 편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당연히 아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당연히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감안을 해서 이렇게 내가 내린 결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래도 뭐 저의 열정이라든지 뭔가 진정성이라든지 저의 약간의 포부 같은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간호대학 다니고 싶다, 간호사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번에 또 봐요. 안녕.